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혜랑 같이 영상 찍으려고 만났던 김에 영상 좀 찍으려고 이렇게 또 앉았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려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도 하고 또 뭐 부업으로 다른 일도 좀 해본다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애도 없고 네, 예전이 돈도 없고 하지만 열정만 가득하고 아직 그치. 풋풋한 뭐 30대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뒤에 어드리 헵번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예쁘시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거 보고 저 배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멋진 삶을 살다 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쿠팡에서 사서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내가 꼭 이번에 좀 성희랑 찍고 싶었던 주제가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12월에 우리나라에 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계엄령 관련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 찍어서 올렸는데 빨갱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또 있었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올렸을 때도 그때부터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한강 작가의 어떤 성향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뭐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크게 그것 때문에 타격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빨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근데 난 사실 별 크게 큰 생각은 안 들거든. 근데 이번에 막 그러고 나서 뭐 너무 감격했던 댓글이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댓글들이 CIA에 나를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가 뉴스를 딱 봤는데 CIA에 뭐 아이유를 비롯한 가수들을 다시 뭐 미국에 입국 못하도록 신고했다고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댓글이 달려가지고 야 내가 아이유급이야 막 너무 감격했거든.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좀 내가 알기로는 성혜 씨도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많이 들었죠. 왜 아니겠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제가 베나TV를 예전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면서 나가서 했던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꼬투리 잡힐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참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낙천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꼴불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달라서 좀 놀랬다. 그 놀란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빨갱이다, 북성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8년 이때는 이제 이게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 국방위원장, 리설주 여사라고 호칭할 때예요. 근데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또 요리 날라 그러네. 괜찮아요. 다 얘기해도 돼요.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언어를 쓰게 되잖아요. 아무리 유튜브여도.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심지어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역겹다. 그렇게 좋으면 가서 찬양해라. 이런 식으로 악플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페이스북도 할 때였는데 페이스북에다가도 뭐 방송 더럽게 못하더만 목소리가 왜 저러냐 이러면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얼굴도 알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접촉을 했던 적도 있어요.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잖아요. 같은 어쨌든 북한 출신으로서. 근데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가장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상처가 됐던 악플이 그 악플이에요. 저는. 그다음에 뭐 호구한날 뭐 빨갱이다 뭐 어쨌다 이런 말은 이제 이골이 났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빨갱이 논란이 조금 대두되려고 하다가 계엄령이 덮어버렸죠 결국에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전라도 분들을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전라도에서 안 태어나고 차라리 북한에서 온 게 낫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언니. 탈북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사해서 살다가 같은
한민족인 동포인 사람들한테 빨갱이다, 간첩이다, 북한으로 어. 돌아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차라리 미국이나 호주 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민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약간 그런 감정에 더 배가 되는 감정을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대학생 때였을 거잖아요. 완전 어렸을 때. 그때는 상처가 더 컸을 것 같은데 뭔가. 상처가 더 컸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게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다라고 감투를 씌워서 몰아세우는 거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제는 막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다 대고 빨갱이야. 내가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우월성에 대해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니 나팔수가 돼가지고 선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인데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나는 언니 채널에 그 보다 보면 에피소드 올라올 때마다 댓글 달리고 빨갱이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하면은 어디다 대고 빨갱이래. 너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아니 최전선에서 유튜브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고 언니 채널 보고 탈북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아니 다른 건 괜찮은데 너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빨갱이라는 거는 진짜 뭐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런 글을 달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빨갱이나 그런다 그러면은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쌍욕을 박아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는 그 얘기를 당하고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나라가 법치의 국가인 것도 다 알겠고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알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런 인간들은 좀 이렇게 면상을 좀 보고 얘기를 좀 최소한 면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일 좀 화가 나는 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또 화가 나더라고. 내가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았지만서도 한국에 와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어떨 때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할 뻔했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싫은가 봐. 그게 얼마나 모르면 가만히 있으려나 보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애국하라면서요. 애 둘 셋 낳으라면서요. 그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예요. 이것도 애국이지. 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잡자라고 관심이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애국이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가 아닌 말로 그러면은 진짜 안전한 나라를 이민 갈 생각을 하나 톡 튈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내 유튜브에 타격받을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한 거야. 모른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저도 언니 영상을 봤지만 물론 언니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수렴해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한강 작가의 소식도 더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그냥 잘 사는 나라였던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피 흘리고 희생하고 인내해오면서 발전을 해왔다라는 그 변천사의 가장 이렇게 큰 역사적인 덩어리가 되는 걸 주제로 그 책을 썼고 그래서 또 그 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북한이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한에서 있었던 정부나 정권 혹은 뭐 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개인이 책을 써서 국제 무대에서 상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출판과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출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빨갱이다고 까이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그런 딜레마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까놓고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되게 높긴 해요. 네. 저는 개헌 명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찬성하지 않거든요. 무슨 종북 세력 척결? 부정선거?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 이러다가 옛날처럼 또 이렇게 간첩으로 둔갑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간첩 메이드 사건도 있었잖아요. 내가 또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고 오히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네, 진짜 빨갱이가 있을 수 있고 진짜 간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아는 언어라고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가 붙여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번 낙인을 찍어놓고 그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빨갱이 아닌 사람도 화가 뻗쳐가지고 빨갱이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이번에 슬쩍 느꼈던 게 이러다 진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네 이러죠. 너무 공격을 그쪽으로 해대니까 북한이 살짝 탈북하다가 자꾸 밀어버리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해서 입당도 안 시켜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러다 진짜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도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서. 그치. 내가 빨갱이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욕먹는데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아씨 제대로 한번 해보고라도 욕 쳐먹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솔직히 간첩은 있다고 생각해요. 탈북민 중에도 간첩이 있고 북한에서 아예 내려온 위장 간첩도 있고 간첩은 있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분별하게 멀쩡한 사람 갖다가 그렇게 매장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안에서 누르고 삭히고 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가. 아니 저는 진짜로 수행을 했어요. 진짜 명상도 많이 하고 좀 내 안에 모든 이렇게 좀 불순물들을 좀 이렇게 정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도 그 댓글들을 봤잖아요. 언니가 올린 그 게시글 이렇게 달린 댓글들도 보고 이러니까 그 좀 이렇게 화났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피아식별을 잘못한 게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다 이제 저희에게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애정을 갖고 응원하는 분들이란 걸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이렇게 한두 명이 깔짝거리는 게 더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언성이 올라갔었는데 불쾌하셨다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는 사상의 자유도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처벌되지가 않잖아. 북한처럼 북한의 사상이랑 다르면 바로 처벌해버리고 이런 사회가 아닌 거잖아. 이제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 근데 그 사상 때문에 잡혀가거나 이러진 않는 거잖아. 근데 정말 그 댓글로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 진짜로.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한테는 뭐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고. 나는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사회랑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우다가도 민주주의라는 그 하나의 정말 확고한 가치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그렇게 싸우다가도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했대.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민주주의를 왜 위협하느냐. 뭐 정쟁은 또 정쟁인 거고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어떤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 뭐 혁명을 일으킨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니까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난 너무 실망한 계기였던 것 같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디서 대통령이 나왔든 간에 누가 됐든 계엄령을 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자꾸 먼저 이렇게 척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보면 미실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종으로 나누면은 그 왕과 귀족은 이제
같은 세력이 아니지만 횡으로 나누면은 왕과 자기 귀족은 지배 세력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시스템도 횡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지배 세력과 국민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배 세력들은 계속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미 몇 선씩 해먹는 국회의원들만 봐도 충분히 제 말에 농고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호소하고 싶어요, 진짜. 뭐 그렇게 국민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뭔가 뭐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나야말로 이 정말 민주주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싸우는데 그 반대쪽에 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됐을 때 내가 더 먹고 살기 좋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쪽을 저 요즘 뉴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맨날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동네에 무슨 깡패들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풍경들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데요. 좀 이번에 이런 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자정이 되고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 우리 국정원에서도 뭐 사상 검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개새끼라고 욕해보라고 국정에서 진짜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북한에서 금방 왔을 때는 그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지금 진짜 반인권적인 거잖아. 꼭 내가 김정은 개새끼라고 해야지만 사상검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야 정말 근데 이제 국정원도 이제는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때보다 많이 좀 더 이제 인권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제 인권 변호사도 있고 다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놓고 지금 치면은 김정은 개새끼 한번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놓고 치면은 북한도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욕할 때 또 엄청 욕하잖아. 근데 또 아무렇지 않은 척도 나와서 이제 정상회담 하고 막 그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검증한다? 요즘은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워낙 언니 채널은 많이 나갔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내적 친밀감이 좀 많이 쌓인 상태라서 내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얘가 어디가 답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탈북민들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탈북민들은 왜 탈북을 했으며 그리고 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만족은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거 궁금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신공격으로 공격을 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진짜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둥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